허변의 명불허변 시간입니다. 명불허변. 예, 허종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피부가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세수했습니다. 아, 세수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좋아 보이긴 하네요. 진짜구나, 그죠? 네? 진짜죠? 뭐가요? 세수하고 들어오신 거. 네, 화장실 갔다. 전 농담인 줄 알았단 야, 말이에요. 진짜 피부가 좋아지셨는데 세수를 해야죠.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희 코로나 때문에 못 본 지가 지금 꽤 되는데. 네, 운동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은둔 생활? 네. 아니, 농담이고요. 진짜 운동 생활한 거 아니고요. 저희는 법률 변호사들은 크게 코로나 영향이 없어서 네, 뭐 재판 다니고 의뢰인 만나고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의뢰인 잘 안 만나니까 편해요. 솔직히 말해서 일만 하면 되니까 일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술자리 그렇죠. 안 가져도 되니까 약간은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제 11월 달부터 이제 엄청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못 뺐다고. 모임들 계속 이제 술 먹자고 막 그러던데 네네. 역시 바쁘시군요. 네. 아무튼 오랜만에 명불허변 시간인데 오늘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 주제는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건데. 네. 보이스피싱. 네. 제가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심에 관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요. 예. 가해자입니다. 가해자긴 한데 의도가 없이 없는 가해자, 자기도 모르게 이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되는 경우. 뭐 배달책. 뭐 그런 거죠. 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있나?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예, 좋습니다. 시작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재산범죄, 특히 이제 사기범죄를 이제 범하려는 사람들은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하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기망을 해서 재물을 편취해야 되겠다. 예. 그걸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확정적 고의가 없이도 거의 실무에서는 거의 확정적인 고의와 똑같이 취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실직자다, 그리고 가정주부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근데 돈을 좀 벌고 싶은데 인터넷 들어가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죠. 그러면 이제 별거 없다, 아주 쉬운 아르바이트고 월수 뭐 300포장, 500포장 뭐 이런 게 나오죠. 그럼 거기에 이제 접속을 하고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이런 걸로 이제 소통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대부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아르바이트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쪽에서 우린 사실 인터넷으로 좀 도박 사이트를 하는데 이게 좀 현금 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 예. 이거를 또 계좌 거래를 하게 되면 또 나중에 걸리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또 무슨 무역회사인데 우리 좀 약간 세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약간 현금으로 좀 약간 거래를 매출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이거 잠깐 뭐 계좌를 빌려주거나 예. 아니면 어디 지시하는 곳에 가서 무슨 현금 카드, 체크 카드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뭐 ATM기에 가서 출금해서 어디 갖다 놓기만 하면 된다. 그럼 수수료 주겠다. 근데 무역회사로 접근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혹할 수도 있겠네요. 네, 당연히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 이제 그 카톡 같으면 푸사나 이제 텔레그램 이런 화면을 되게 그 사진을 약간 있어 보이게 있어 보이게 사무실 뭐 회사 약간 있는 것처럼 사옥 뭐 이렇게 밑에서 찍은 것처럼. 네네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라고 하죠. 이제 그렇게 문제인데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좀 뭔가 의심쩍잖아요. 근데 네. 많은 분들이 특히 사회초년생들 제가 심지어 상담받은 사람 중에는 공인중개사 1차 시험 합격하신 분인데 잠깐 쉬면서 알바한다고 거기 접속했다가 뭐 이제 거의 인생이 잘못된 경우도 있거든요. 와. 초년생 좀 이해 안 간다. 저는 네. 나이 지긋하신 분들일 줄 알았어요. 돈이 네. 조급하거나 네. 조금 무지하거나 네. 나이 지긋하신 분들일 줄 알았는데 좀 그러니까 문제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런 방금 말씀드린 그런 그쪽에서 말하는 사유를 딱 듣고 그래? 그럼 뭐 탈세네. 뭐 탈세 그렇죠. 별거 아니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건 보이스피싱이야라고 만약에 그쪽 얘기를 한다. 그럼 예. 누가 하겠어요? 제대로 그치. 거의 안 잘 안 할 텐데. 하죠. 근데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옛날에 개콘에서도 나왔지만 전화해가지고 뭐 네. 중국 동포들이 네. 전화해가지고 입금하세요. 네, 뭐 네, 네.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지. 네. 그렇게 세금 탈루를 위해서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 잘 네. 모를 것 같긴 해요. 네, 네. 아 그러니까 지금 크게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조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대부분 이제 한국 사람들도 많고요, 조선족도 많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사게 되면 걸리게 되니까 그치. 중국에다가 맞아. 이제 그러니까 거점을 마케터들은 두고 거기에 하는 있는 거고 네, 실제로 네. 돈을 빼오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좌로 네. 빼서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 같이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의 핵심 조직들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죠. 예. 근데 이제 그 하부 조직으로 대표적인 것이 텔레마케터, 전화해서 이제 꼬시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돈 맞죠? 현금 인출책. 네. 인출책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치. 가서 카드로 네. ATM에 뽑는 거. 어. 그다음에 전달책. 네. 전달책은 한마디로 퀵서비스처럼 현금을 옮기는 사람들. 따로 가면 좀 모르겠다. 예, 따로따로 하니까 모르죠. 아. 근데 얼마 전에 그 김미영 팀장이 잡혔잖아요. 네. 중국인가 필리핀인가 네. 어디에서 그 사람이 전직 경찰이라면서요. 그러니까요. 사이버서대 출신. 경찰 맞아. 와, 출신인데. 진짜 아는 놈이 잘하고 진짜 나쁜 놈. 와. 근데 그런 사람 김미영 팀장이야 뭐 이제 그 중범죄니까 뭐 형량이 좀 많이 나오겠지만 초범들은 어떻습니까? 초범들은 초기에 이런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례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가장 많은 사례가 인출책이거든요. 인출책. 인출책. 돈 빼서 다른 데 옮긴다든지 네. 뭐 돈을 다른 데 송금한다든지 그걸 인출책이라고 하는데 예전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이 심하지 않을 때는 집행유예도 많이 나왔어요. 초범이니까. 네. 근데 조금 지난 다음부터는 거의 확립되게 거의 구속되거나 거의 실형이에요. 좀 아깝네. 최소 1년 6개월 네. 실형이거든요. 1년 6개월. 네. 실형을 때려버려요. 초범인데도. 네, 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맡은 사건 중에 부부가 걸렸어요. 네. 이제 부부가 걸렸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도 두 명 다 남편 부인을 다 가두지는 않을 거 아니냐 생각이 할 의도 텐데 있거니. 처음에 수사를 어떻게 했냐면 둘 다 걸렸어요. 네. 그럼 남편을 먼저 수사를 해요. 네. 그 남편을 먼저 기소하고 남편 실형 살기 시작했어요. 음. 그러고 나서 한 1년 지났거든요. 이제 부인을 기소해요. 1년 뒤에 네. 일부러? 부인을 기소하고 부인도 구속됐어요. 남편 실형 풀려나고 살고 남편은 이제 풀려나니까 풀려나고. 이제 교대로 배려해 주는 건가? 일종의 배려해 준 거죠. 검찰의 동시에 배려. 들어가면 애들을 그걸 좀 말하는 거지. 그 정도로 되게 엄혹합니다. 근데 되게 잘된 방향 같긴 한데 정말 좀 몰라서 무지해서 걸린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거. 네. 근데 이게 입증하기가 참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보이스피싱 그러니까 인출책이 되면 뭐가 되는 대부분이 사기죄의 방조범이 되거든요. 사기 방조. 네, 근데 이제 우리 법률적으로 이제 법률적인 법리적으로 어떤 죄의 방조범이 되려면 네. 내가 이 주범의 범행을 알아야 돼. 도와준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그리고 따지 보면 인출책들은 잠깐 이것만 빼고 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주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에 그거를 방조한다는 확정적 인식은 없거든요. 근데 법에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미필적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예. 그럼 대부분 당신 진짜 몰랐어 그러면 진짜 몰랐습니다. 막 대부분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말이 꼭 들어가죠. 근데 이상하긴 했죠. 그치. 이상하긴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미필적 고의로 다 맞아, 맞아. 가버리거든요. 전혀 이상한 줄 몰랐는데. 근데 실무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억울하게 보이는 사람도 많고요. 네. 너무 학식도 딸리고 사회 경험도 없어서 정말 그러니까. 진짜 그 그런 경우가 조직하고 많잖아. 주고받은 카톡을 보면 정말 속을 수밖에 없겠다 하는 것도 거의 실형이 나옵니까? 실형은 아니 그 정말 푼돈 벌겠다고 그거 한다고 진짜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이거 없구나 그러네. 근데 우리가 그 지금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그러니까. 많으실 것 같긴 해요. 네. 무지한 것도 있지만. 네. 제가 이제 그렇게 인출체고 된 분을 변호도 해봤습니다만 그럼 당연히 이게 측은지심이 생기죠. 너무 안타깝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검찰 법원은 아예 그냥 우리나라 사법당국은 확실히 원칙을 정했습니다. 네. 인출책이면 무조건 실형. 필요하죠. 거의 무조건 실형. 너무 피해가 크니까 예. 그런 거. 물론 이제 피해가 너무 크니까 제가 음. 보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하루에 100건 정도 당한대요. 하루에. 우리나라 하루에 그리고 하루에 피해액이 약 10억 원이래요. 하루 10억? 10억.
10억. 하루에 와, 10억. 하루에 10억. 네. 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뺏기니까 걔도 왜 이렇게 돈 쉽게 벌었어, 나쁜 놈들? 그러니까 이제 감정적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몸통은 나쁜 놈. 못 쳐내니까 예. 수족 같은 이 인출책 이제 전달책만 잡히면 이제 걔네들은 이제 아니, 사실 근데 몸통을 잡아야 되는데. 근데 우선은 지금 당장 어려운 접근 방법부터 우리가 이전에 왜 보이스피싱이 많이 어르신들이 당하고 할 때 언론에서 많이 이런 방법으로 한다라고 이제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핸드폰으로 뭐가 오고 하면 링크가 안 들어가거나 이제 어르신들도 그건 알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또 새로운 범죄 접근 방법인 것 같아. 이것도 언론에서 많이 내보내서 어떻게든 통장 계좌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무조건 범죄와 관련이 되어 있다. 사람들이 혹시나 그게 괜찮겠지 이런 마음으로 접근 못하게 지금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야 돼.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군요. 원칙은 뭐냐면 자기 통장이나 카드를 절대 빌려주면 안 되고요. 일단 그게 바로 범죄에 연루된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남의 카드를 가지고 ATM기에서 뭘 뽑는다? 그것도 네. 무조건 거의 그것도 안 되는 보이스피싱 거죠. 남의 보시면 카드도 안 되죠. 돼요? 나도 몰랐다니까 이거 왜 안 돼요? 남의 카드는 뭐냐면 어디 지하철 사무랑 몇 번 가면 문 열면요 남의 카드 수북이 쌓여 있어요. 체크 카드가 예. 다 앞에 포스트잇으로 비밀번호가 써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뽑는 거죠. 가끔 이제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무죄가 나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이긴 한데 네. 그 중에 하나 이제 정신이야. 무죄 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 현금 되게 이제 그 피의자가 되게 좀 사회 경험이 전혀 없고 네. 그다음에 학력도 매우 낮고 어떤 이제 여성분이었는데 네. 50대 여성분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뽑을 때 이 ATM 뽑을 때 대부분 이제 모자를 쓰고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네. 끼고 하거든요. 이분은 그냥 막 저기 얼굴이 가서. 이미지가 돼 있네 범죄라는 게. 내 얼굴이 그냥 ATM 그 카메라에 다 노출된 거예요. 어. 그거 하나만은 아니고 예. 그 여러 가지 제가 무죄 받은 건 아니고 다른 변호사님 받으신 건데 그것도 중에 하나 그것도 하나의 무죄 포인트였죠. 실제 죄의식 있는 사람이고 이게 범죄라는 걸 인식한 사람이라면 저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들이미고 이렇게 뽑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하나의 요소. 그것도 전략이 될 수 있어. 나도 솔직히 이거 걸리잖아요. 나는 정신 왜 그 뭐죠? 약간 잘 모른다는 그 정신 이상 주장하는 거 그거 할 것 같아. 정말 몰라서 했는데요. 이렇게. 그건 근데 정신감정을 안 믿어지겠지? 받아야잖아요. 정신감정 받을 것 같아. 네. 근데 샤넬백 들고 가고 그럼 골치 아픕니다. 에코백으로. 대한민국 예. 아니 근데 사실 이 그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신 적 있으세요? 저는 토요일 날 문자를 받았어요. 여기 딱 문자 있잖아요. 엄마 나 폰 통화하다가 떨어뜨렸는데 고장 났어. 인식번호 받은 걸로 카톡 새로 만들었으니 와. 카톡 연락처를 추가하고 톡해줘. 아. 난 그래서 진짜 대박. 내 딸이 보낸 줄 알고 와. 근데 엄마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보낼 거 나한테 보낼 거야.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토스해줬지. 터졌네 이미. 그렇지. 근데 이제 엄마가 보니까 이상하니까 이제 이거 사기성 문자 같다고. 이렇게 속내 이런 저는 지식인도. 결혼하기 전에 그 할머니와 같이 살 때 둘이서 이제 같이 살았는데 제가 출근을 하고 제가 차로 이제 출근을 했었는데 출근하고 한 30분 있다가 집에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지금 그 강홍민 씨 댁이죠. 홍민이 집이죠.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할머니가 홍민이가 지금 많이 다쳐서 지금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병원이고 어떻게 붙여야 되냐고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옆에서 전화기 너머에서 이렇게 울고 있었대요. 제가. 그래서 우는 소리요. 홍민이가 몇 살이에요? 초등학생인데요. 그래서 욕을 한 바가지 하고 그냥 끊으셨다고. 진짜 어이없다. 근데 그 상황에 처해지면 이 욕을 인지를 하고 있더라도 속을 수밖에 없는 게 또 이런 사기인 것 같긴 합니다. 진짜 나쁜 놈들이야. 예. 마지막으로 좀 이 보이스피싱 뭐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배달책으로 좀 엮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좀 뭐 마음가짐 아니면 대책이 좀 필요한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조금이나마 이상한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되죠. 조금이라도. 좀 뭐 이상하다 하면 안 하십니다. 그치. 안 하시면 됩니다. 병원에 돈 준다. 절대 하면 안 돼.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그리고 잠깐 계좌를 빌려달라. 그럼 돈이 입금될 거다. 그러면 그 중에 몇 %는 당신이 갖고 나머지만 송금해달라. 공짜잖아요. 예. 그 공짜는 무조건 공짜는 없죠. 다 범죄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네. 하여튼 뭐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상한 친구가 있거나 뭐 탈세 때문에 그렇다든지 뭐 별게 아니라든지 예. 우리 믿으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시면 그냥 전과자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집행유예가 없다니까. 혹시 그런 돈을
뽑아서 자기가 인마에 폭탄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경찰한테도 죽고 그 저기 조직한테도 죽는 거 아니에요? 좋겠죠? 괜찮네. 차라리. 괜찮네, 괜찮네. 예. 네. 인생 망치는 길입니다. 차라리 갑자기 말이야. 그런 말씀을. 예. 아니 근데 다 실형이라 그러니까 이 진짜 네. 배달 체크. 근데 거의 실형입니다. 예. 아니 근데 진짜 훈련 좀 무섭네. 해야 돼. 무지에서 이렇게 가담하게 되는 사람들 너무 안타깝잖아. 그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피해자 잠깐 이거 좀 그러니까 약간의 무지한 가해자 입장인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속으신다고 문자로 많이 속으시는데 요즘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속는 게 뭐냐면 속는 게 아니라 엮이는 게 뭐냐면 예. 약간 보이스피싱 아닙니다만 중고나라 사기단인데 맞아.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뭔가 뭐죠? 이제 소비자가 주문을 해서 돈을 송금했는데 그쪽에서 물건을 안 보내줘요. 그러면 안 보내주냐고 그러면 자기가 물건을 보냈는데 택배회사가 분실을 했다. 이거 보험사에 청구를 해서 돈을 받겠다라고 해줘요. 하고 이제 나중에 송금 다시 이제 반환을 해줍니다. 근데 다시 연락이 와서 사실은 이거 조금 보험사 청구할 때 당신이 조금 동의만 하면 더 금액을 크게 청구할 수 있다. 동의. 동의도 하고 돈도 보내라고 그래요. 돈도 그러면 보내? 네, 돈도 보내라고 해요. 왜냐하면 당신 돈 보낸 입금 내역이 있어야 내가 그거를 증명할 수가 있다. 그럼 계속 돈을 보내거든요. 근데 초년생들은 속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중에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이 사기당했다는 걸 알고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이미 불법에 발을 담갔잖아요. 예. 아, 그치. 보험 사기 하는 거를 알면서 자기가 그걸 가담하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고소도 못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보험 사기 공범이라는 걸 가담했지 그래. 이렇게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이 하더라고요. 범죄는 진화하네요. 그래서 핵심은 이상한 건 하지 마라. 두 번째, 그리고 내가 뭐 할 건데 이것만 써주면 된다. 형식적인 것이다. 이것만 써주기만 하면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이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상에는 사인하면 안 되고 계좌 빌려주면 안 되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뭐 욕심으로 출발한 건데요. 예. 너무 욕심 부리지 방법 마시고. 너무 죄질이 나빠. 알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다뤄봤습니다. 예. 오랜만에 나오시니까 좀 어떠세요? 주제 되게 재밌네요 오늘. 네,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너무 반갑고 좋습니까? 확실하죠? 예, 팩트고. 예, 알겠습니다.